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보니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현재 상황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으니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내릴까 합니다. 남편과 한 입을 덮은 지 벌써 7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왔었지만 이번만큼 최악의 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있었던 설 명절이 오기 일주일 전에 저희 집에 시모와 신우가 찾아왔어요. 시댁이 넘어지면 코 닿는 곳이라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었죠. 그런 점들이 상당히 불편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참고 넘어갔었던 건 남편이 저에게 워낙 잘했었고 안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보단 그래도 나 하나 참고 넘어가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불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절 일주일 전부터 저와 두 모녀와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갑자기 계획도 없는 해외여행을 가자면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길래 힘들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하자 신우가 해외여행이 힘들면 제주도라도 떠나자면서 사람을 난감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의 회사 일 특성상 명절도 대중 없는 영업직이라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보통은 집에서 명절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두 모녀 또한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생떼를 쓰니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저는 항상 그래왔듯 최대한 침착하게 흥분하지 않고 두 모녀를 설득하면서 확정적으로 쉴 수 있는 여름 휴가 때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했지만 두 모녀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온천이 뭐라고 그냥 집에서 대충 샤워하던지 아니면 목욕탕 가면 될 것을 굳이 해수온천 여행을 가고 싶다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침착하게 대응을 했지만 점점 말투가 날카로워졌고 저희 집안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고집 부리는 두 모녀에게 결국 불만을 하나둘 꺼내면서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만큼 쌓였던 불만을 한도 끝도 없이 꺼내기 시작하자 제 말을 듣고 있었던 시모는 그간 어떻게 참아왔냐면서 붉어진 얼굴로 열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거냐?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도 힘들다는 거야? 우리 둘만 가는 건 크게 의미 없다고 했잖아. 너희들이 같이 가줘야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내 아들이 그때 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아직 안 물어봤잖아. 확실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너 혼자 단정 짓고 그래. 그이가 이번 설 때 출장이 잡혀 있다고 그랬어요. 영업직이라 대중 없는 거 아시잖아요. 웬만하면 일정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고 한 건데 어머님이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억지 부린다고 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건데 계속 생떼 부리시면 저도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어머머머, 새언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 다 했어요? 아니 어떻게 생떼 부린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들어 우리 엄마가 몸이 좀 무겁고 힘들어 하시길래 부탁한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새언니는 꼭 보면 먼저 안 된다는 말부터 하는데 아직 확실치도 않은 걸로 단정 지으면 안 되죠. 제가 오빠 오면 물어보고 결정할게요. 두 분이서 여행 가도 되는 거 굳이 저희 가족까지 데리고 가려는 이유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여행 경비도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미루고
귀찮은 일 시켜 먹을 사람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매번 여행 갈 때마다 제가 그걸 못 느꼈겠어요?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죠. 특히 아가씨는 결혼을 못해서 나한테 히스테리를 부리는 건지 놀러만 가면 나를 무슨 하녀 취급하듯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부려먹는데 솔직히 제가 참을성이 좋아서 그러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을걸요? 어머님이 중간 역할만 잘해줬어도 아가씨가 저를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었겠죠. 제가 아가씨보다 8살이나 많아요. 늦둥이라서 버릇이 없는 건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어른에 대한 예의 없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저는 더욱더 여행을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만약 그이만 시간이 나고 저는 힘들 것 같다고 해도 같이 갈 생각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게 아니라 저도 같이 가길 원한다면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안 봐도 그림 그려지는데 굳이 온갖 고생 다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애들까지 보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어머님 아가씨 수발까지 들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가는 거 네가 좀 더 희생해줘도 되는 거잖아. 원래 며느리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다른 집안 며느리들은 안 그럴 것 같아? 오히려 다른 집안들과 비교하면 너는 양반인 거야. 내가 너한테 손을 댄 적이 있니? 시집살이를 시킨 적이 있니? 내 아들이 중간에서 하도 참견하니까 뭐 하나 시키려 해도 눈치 보여서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운데 너는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 그동안 참고 사는데 많이 힘들었겠다. 네, 그동안 참고 사는데 정말 힘들었죠. 어머님 아가씨 비위 맞추면서 사는 게 여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이가 여행 같이 못 간다 해도 제가 갈 수 있다고 하면 갈 거잖아요. 안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그이가 같이 가길 원하는 건 핑계고 제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니 수발들 사람이 생기니까 그게 편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그 사람이 어머님이랑 아가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할 말 끝난 것 같은데 계속 계실 거예요? 제가 애들도 챙겨야 되고 저녁 준비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 주세요. 시모와 신우는 저를 노려보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행을 가게 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뻔히 알고 있는 레퍼토리인데 더는 두 모녀 때문에 고생하고 싶지도 않고 설 명절날 남편이 출장 계획이 잡혀 있다는 말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시모의 말을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두 모녀는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는지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지만 남편이 이런 문제로 얼굴을 붉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싫은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었는지 두 모녀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제서야 떨리는 몸을 진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되자 몸이 극도로 흥분을 했는지 손발이 떨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두 모녀가 집으로 돌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회사 일을 마치고 들어왔어요. 겨울철이 제일 바쁜 사람이라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 들어왔는데도 핸드폰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난방 제품 회사라 겨울에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설 명절에 출장이 잡혀 있는 날에도 남편이 영업한 회사에 난방 제품이 설치되는 날이라 현장에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명절 전에 출장을
떠나야만 했었죠. 저도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닌 집에서 자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회사에 출근을 했었지만 업무 조정이 되면서 자택근무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지만 두 모녀는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용돈 받아가며 놀고 먹기만 하면서 여행까지 가자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벌어 모은 돈으로 저희 가족과 함께 가길 원한다면 조정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면서 본인들 욕심만 채우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았어요. 그렇게 두 모녀에게 강하게 얘기했으니 더 이상 여행 문제로 상황을 악화시킬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한 지 정확히 10분이 지난 뒤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시모와 신우가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두 모녀의 얼굴을 인터폰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더군요. 애들도 챙겨야 돼서 아침이 제일 바쁜 시간인데 생각이 없는 건지 무작정 찾아와선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두 모녀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아침부터 또 어쩐 일이세요? 지금이 얼마나 바쁜지 아시면서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오셨어요? 애들 유치원 보내야 해서 지금 나가봐야 해요. 왜 아침부터 화를 내고 그러니? 우리는 너랑 오래간만에 아침이나 좀 하려고 왔는데 일단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애들 유치원에 보내놓고 와라. 어제 일 때문에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졌나 보네. 엄마, 근데 언제부터 세언니가 엄마한테 목소리를 높인 거야? 완전 개념을 상실했네. 엄마가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더 우습게 보는 거 아니요? 이참에 한마디 좀 해요. 그동안 속으로 우리 욕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가지 마요. 당장이라도 신우의 머리채를 잡아 버리고 싶었지만 최대한 화를 억누른 채 애들부터 서둘러 유치원에 보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아침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 집인데도 현관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났었어요. 문을 열면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두 모녀가 저에게 또다시 얼굴 붉힐 일을 만들 테고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서로 상처되는 상황들을 겪게 될까봐 현관문을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심호흡을 한 뒤에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자마자 경악을 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두 모녀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얘가 진짜? 아니 왜 아침부터 화를 내고 그래? 너 오기 전에 배가 고파서 냉장고에 있는 것들 일단 대충 꺼내서 먹고 있는데 너희들 요즘 형편이 좋아졌나 보다. 그러게. 새언니, 요즘 오빠 돈벌이가 좋아졌나 봐요. 겨울이라 영업이 잘 되나? 나는 냉장고가 무슨 뷔페인 줄 알았잖아. 소고기에 랍스터에 갈비찜 할 재료도 있던데. 오늘 저녁엔 갈비찜 먹을 예정이었나 봐요. 둘이서만 이런 좋은 음식 먹으면서 건강 챙기지 말고 우리 엄마도 좀 챙겨줘요. 오빠가 누구 뱃속에서 나왔는지 알면서 언니는 우리 엄마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아. 이러니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평소에도 서운한 게 많은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지금 갈비찜 가능해요? 지금 뭐 하는 짓들이에요? 왜 남의 냉장고를
허락도 없이 함부로 열어요. 당장 젓가락 내려놓으세요. 그게 어떤 음식인지 모르면 일단 물어봐야 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어머머머. 세언니, 정말 너무하시네. 냉장고에 있는 음식 좀 먹은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문제인가? 아우, 진짜 더러워서 안 먹어요. 엄마, 우리가 왜 이런 대접 받아야 돼? 요즘 새언니 왜 저래?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잖아. 완전 개념을 상실했네. 엄마가 한 소리 좀 해요. 너무 오냐오냐 해줬더니 우리를 아주 거지 취급하고 있네. 개념 밥 말아먹은 건 아가씨인 것 같은데? 지금 어머님 믿고 나한테 큰 소리 친 것 같은데 분위기 파악 좀 하지 그래? 누가 잘못을 했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너 도대체 요즘 왜 그러는 거니?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좀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열을 올릴 필요 있는 거야?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이 음식이 그렇게 아깝니? 내 배 아파 낳은 아들 너한테 넘겨줬으면 이 정도는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내가 너한테 못했다 해도 이런 대우 받을 정도는 아니다.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시네요. 지금 입으로 밀어넣은 음식들이 왜 냉장고에 있었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형편 뻔히 알면서 그 비싼 음식들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걸 봤을 땐 저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가 맞지 않아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에 정신 팔려서 저 오기 전에 입속에 밀어넣은 어머님이랑 아가씨를 보니 그동안 그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안 봐도 두 눈에 훤하네요. 오늘이 그이가 태어난 날이잖아요. 요즘 일도 많이 바빠서 힘들어하길래 몸보신 좀 하라고 준비한 음식들인데 아주 그릇을 싹 다 비우셨네요. 배 터지게 먹어서 이제 좀 만족하세요? 그이가 우리 집안 기둥이에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게 되면 어머님이랑 아가씨도 지금처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고요. 어머, 그러고 보니 오빠가 오늘 태어난 날이었네? 그런데 내가 봤을 땐 오빠 아직 건강한 것 같은데? 요즘 돈벌이가 제일 좋은 시기라 바쁘게 움직이는 거면 좋은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일거리도 없어서 난리도 아니라던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저도 일자리 구하는 게 힘들어서 놀고만 있잖아요. 어찌됐든 오빠가 먹을 음식을 우리가 먼저 먹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몰랐는데 어떡해요. 다시 준비하면 되니까 이제 그만 열 좀 내요. 엄마, 오늘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와서 밥만 먹고 돌아가자고? 온 김에 다 얘기하고 가면 되는 거지. 내가 이 음식 먹은 게 그게 그렇게 속이 아프니? 따지고 들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오늘은 나를 위해 준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낳아준 날이면 나를 위해서 이 음식을 준비했다고 말을 해줘도 되는 거잖아. 꼭 그렇게 열을 올려야 되겠어? 너 계속 내 심기를 건드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참고 있으니까 너도 그만 화내고 표정 관리 잘해라. 알겠니? 나는 뭐 여길 아침부터 오고 싶었겠니? 나라고 못난 너 얼굴을 보고 싶었겠냐고. 이번에 내 아들 출장권 때문에 여행을 못 간다 했으니 역으로 우리가 아들 출장을 따라가는 건 어떨까 해서 대화 좀 하려고 온 거다. 부산으로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여행 느낌도 나고 그곳에서도 즐길 거리도 있을 테니 이왕 가는 거 같이 가면 어떨까 하는데 이것도
반대할 건 아니지? 그냥 일하는 곳에 따라가기만 한다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거니? 거기 가면 해수 온천도 할 수 있더구만. 지금 기분으론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그이가 놀러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러 가는 건데 이 문제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새언니가 신경 안 쓰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계획표 짜서 오빠한테 보여주고 안심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것도 못해요? 저희도 고민 많이 해서 결정한 거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여행을 가고 싶으면 둘이 가면 되잖아요. 왜 바쁘고 힘든 사람 신경 쓰이게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방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 일을 태어나게 해준 날이니까 대접을 받아도 된다고 하셨죠? 그이가 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 불행이라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알기론 그이가 성인이 되자마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래서 대학에는 발도 들이지 못한 채 어머님이랑 아가씨 먹여 살리려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고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왔는데 뒤에서 도와주기는커녕 둘 다 빨대만 꽂고 있었다면서요. 지금까지 등골 빠지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그이가 태어난 날 정도는 기억해주고 따뜻한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태어나게만 해줬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어찌됐든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절대 안 되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부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미 식탁 앞에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음식들을 보게 된 이후부터 저는 두 모녀의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고생만 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된 음식 먹이고 싶어 이번에도 저 또한 없는 시간 쪼개가며 장을 봐둔 거였는데 그걸 전부 홀라당 먹어버린 두 모녀가 질려버릴 정도로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두 모녀를 집 밖으로 내쫓은 뒤에 저는 다시 마트에 들러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미리 다음날 업무까지 마감을 해놓았던 상황이라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다시 움직였어요. 그렇게 힘들게 땀 흘려 그날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계획을 할 수 있었고 퇴근한 남편에게 맛있는 밥상을 겨우 차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재우고 남편과 함께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당황한 남편은 밥 먹다 말고 저에게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길래 그동안 저 혼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와서 그런지 좋은 날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오전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라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두 모녀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했어요. 침착하게 제 말을 전부 다 들어준 남편은 출장날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오래간만에 저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자면서 명절 때도 두 모녀에게 시달리느니 차라리 남편과 함께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남편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최대한 화를 가라앉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가깝게 사는 것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다면서 그 자리에서 이사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은 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명절 전날 먼저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해야 되는 남편이 출장을 떠나려 하길래 주차장까지 따라 나가 배웅을 해줬어요. 저도 집안 정리를 하고 애들 짐도 챙겨야 돼서
남편이 먼저 출발을 하기로 했었죠. 남편이 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한동안 조용하던 두 모녀가 또다시 아침 일찍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아침부터 짜증이 올라왔지만 괜히 또 계획된 일정을 망치게 될까봐 두 모녀를 그냥 무시했어요.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시모가 저를 붙잡으며 한마디 꺼냈습니다. 오늘은 왜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온 거니? 평소 같으면 전날에 생활비가 들어오는데 아직 월급이 안 들어온 거야? 아니면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은 거야? 글쎄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죠. 그건 그이가 알아서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많이 바빠서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서요. 어머머머, 그런 일이라뇨? 아니, 새언니. 아침부터 말하는 게 상당히 날카로운데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게 안 들어와서 잊은 것 같아 찾아온 거잖아요. 아가씨, 며칠 전에 아가씨 오빠가 태어났던 날에 좋은 말 한마디라도 문자 보내준 적 있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일상 전부 다 그이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이가 떠난 뒤에도 지금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똑바로 행동하세요. 있을 때 잘해야지. 떠나고 난 뒤에 바로 잡으려 해봤자 그때는 이미 늦은 거라고요. 그이는 출장 때문에 먼저 떠났으니 나중에 전화해 보세요. 그럼 오빠한테 떡값이라도 나왔을 텐데 그거라도 우리 엄마 챙겨줘요. 오늘 엄마랑 같이 목욕탕 갔다가 오래간만에 외식 좀 하려 했는데 저도 통장이 바닥났고 엄마도 돈이 없어서 찾아온 거예요. 보통은 어제 생활비가 들어와야 돼서 걱정 없이 썼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도 지금 너무 난감해요. 내 아들 명절 떡값은 현금으로 줘서 너한테 들어간다던데 그럼 지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거라도 일단 줘봐라. 우리도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지 않겠어? 저는 받은 게 없어서요. 그리고 받았다 해도 힘들게 벌은 돈 흥청망청 쓰는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주고 싶지 않아요. 저 많이 바쁘니까 그만 가주시겠어요? 얘가 보자 하니까? 너 내가 우습니? 내 아들 명절 떡값 전부 내놓지 못해? 오늘 아주 버르장머리를 뿌리 뽑아야 쓰겄다. 당장 내 아들 돈 안 내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전화했는데 계속 안 받고 있길래 혹시나 해서 차 돌려와 보니까 내 예상이 딱 맞았네. 왜 이 사람한테 제 떡값을 찾아요?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돈 받으러 왔어요. 원래 전날에 입금이 되어야 했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많이 불안했나 봐요. 저한테는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한마디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면서 이 사람한테는 머리채 잡아도 되는 거예요? 너도 똑같아. 어디서 너희 새언니한테 대들고 있어? 먼저 출장을 떠났던 남편은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자 불안했는지 다시 차를 돌린 거였고 두 모녀가 제 머리채를 잡아채는 걸 보고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두 모녀는 당황해선 급하게 제 머리에서 손을 뗐지만 이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진 상태였죠. 어떠한 변명도 소용이 없었고 남편은 배응망덕한 두 모녀 쌍으로 손절하겠다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보자며
저와 아이들을 차에 올려 태웠어요. 두 모녀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달려와 남편을 말리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남편은 어떠한 말도 듣지 않았고 두 모녀는 자신들이 한 잘못에 대해 충분히 인정한다면서 저희 부부에게 계속 문자를 주고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도 마음이 떠나버렸고 남편은 너무 큰 실망을 했는지 더욱더 확고하게 자신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출장을 따라갔다 온 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이사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모녀가 살고 있는 남편 명의로 된 집 또한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죠.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두 모녀는 발등에 불이 붙었는지 애원을 하며 빌었지만 더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파트에 살던 두 모녀는 원룸 단칸방으로 내쫓기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시모와 신우는 땅을 치며 후회를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남편의 행동은 확고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호의를 베풀었더니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두 모녀를 평생 용서하고 싶지 않다며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겪어봐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두 모녀와 손절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 두 모녀가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신우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부터 쫓아와 저희 집을 알아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시모가 암에 걸렸대요. 말기도 아닌 갑상선 초기라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도움을 받으러 왔다고 하는데 남편은 고개를 돌렸고 저는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라 수술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남편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저희 집에 찾아온 신우에게 겉으론 강하게 거절을 했지만 속으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표정을 봤을 땐 그 속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갑상선 치료야 어렵지 않게 끝난다고 하지만 모든 의사결정은 남편에게 달려 있어서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 도와주게 된다면 다시 엮이는 상황이 생기게 되다 보니 저 또한 조심스럽더군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한번 도와준다면 계속 손을 벌리게 될까봐 걱정이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조언 감사히 받겠습니다. 한 번뿐인 삶,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루를 웃으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겪게 돼서 여러분들께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면 남편과 제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뒤에서 응원해 주시면 되는 건데 시모는 항상 저에게 불만을 가지고 계셨어요. 뭐를 하던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여러 가지로 시모와 계속해서 마찰이 생기는 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전부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런 문제들을 바로 잡으려고 시모와 따로 많은 대화를 가졌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죠. 가족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고 차라리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게 모두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편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는지 마지막으로 시모에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고 받아주면
모두가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직설적으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서로 얼굴 붉히면서 지내야 하는 건데요. 이럴 거면서 이 사람과의 결혼은 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반대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 몰라요? 엄마 하나 때문에 왜 가족 전체가 힘들어야 하는데요? 저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잖아요.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점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가족으로 받아들여 준 만큼 서로 이해하면서 조율점을 찾으면 되는데 엄마는 무조건 전부 다 싫다고만 하시면 그냥 인연 끊겠다는 말로밖엔 안 들려요.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인 제가 엄마와 등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결혼을 허락한 건 그만큼 너를 사랑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안이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너무 섣부르게 결혼을 허락한 것 같아 후회가 밀려와서 그런다.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몰랐는데 너희들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동안 신경 쓰지 않고 있던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어쩌겠니? 쟤보다 잘난 며느리감이 내 주위에 널리고 널렸었는데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세월을 보냈다는 게 땅을 칠 일이다. 능력 좋고 잘난 며느리를 얻었어야 했는데 어디 내세울 것도 없는 집안이라 요즘 지인들 만나면 며느리 얘기할까봐 창피해서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니까. 사돈분들이 가방끈도 짧고 능력도 없으니 며느리도 코줄밖에 안 나온 거지. 뭘 배우며 자라왔겠어? 아들, 너만 좋으면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 그걸로는 만족을 못할 것 같구나. 엄마는 망점인 며느리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시모가 처음에 결혼을 허락했던 이유는 당신 아들이 좋아하면 그걸로 만족하실 것 같았지만 남편을 저에게 보낸 이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 저는 많이 부족하게 느끼셨는지 계속해서 불만을 나타내셨던 거였어요. 저도 많이 서운했었죠.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저희 부모님 얘기까지 하는 건 저도 그냥은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시모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문제되는 부분을 콕 집어서 거침없이 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옆에 있는데 장인 장모님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엄마가 제가 봤을 때 더 못하신 것 같은데요. 뭐라고? 너 지금 엄마한테 말 다 했니?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없는 사실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내가 더 못하다고? 예, 네가 말해봐라. 지금 누가 더 손해보는 것 같니? 우리 집안은 대학도 나왔고 아들은 대기업에서 인정받고 있는 몸인데 너는 그냥 들어본 적 없는 쥐콩만한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잖아. 잘난 거 하나 없는 집안을 내가 뭐가 이쁘다고 며느리로 받아들여줘야 하는 건데? 우리 집안이 한참 손해보는 장사인 거 너도 인정하지? 저희 집안이 어머님 집안보다 여러 가지로 뒤떨어지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집안 문제 가지고 사람을 깎아내리시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사회생활하는데 학벌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남의 가정을 어머님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 가방끈 짧으신 저희 부모님보다 더 못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 입에 함부로 오르내릴 정도로 지금까지 가볍게 살아가시지 않았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걸 제가 그동안 봤었는데 저희 집안을 왜 어머님이 함부로 기준을 정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어머님은 대학 나오셔서 뭘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론 아버님이랑 결혼하시고 지금까지 아버님이 벌어오시는 돈으로 생활하셨다면서요? 그럼 대학 나온 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요?
대학을 나오신 이유가 결혼하시려고 계획하신 건 아니잖아요. 사람 사는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저희 부모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도 언제까지 어머님 며느리로 살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오늘이 위기인 것 같으신데요. 아버님도 돌아가셔서 이 말고는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는데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 서로 좋게 지내셔야죠. 제 말이 틀렸나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부모님 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흥분하긴 했지만 시모의 행동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론 시부와 대학 시절 때 만나 결혼하겠다고 시모가 고집을 부려서 졸업을 하고 바로 결혼식을 올렸었는데 그때부터 시부는 등이 휘도록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지만 시모는 바로 임신이 되셨는지 이른 육아를 하셔야만 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회생활은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대학 졸업장이 있으시다고 저희 부모님을 함부로 판단하시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모의 대학 졸업장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타이틀 하나 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 가방끈이 짧다고 막말을 하신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결국 시모와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은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남편도 더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당분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네요. 며느리로서 시모에게 정말 잘 보이고 싶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어요. 주말만 되면 시댁에 찾아갔고 밀린 집안일 같은 거나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가리지 않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시모에게 고맙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었고 시모는 오히려 그것밖에 못하냐며 가방끈이 짧아서 머리 회전이 안 된다며 일을 융통성 있게 못한다고 상처되는 말만 쏟아내셨습니다. 뭐든지 사람이 잘할 수 있게 만들려면 뒤에서 언제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해줘야 하는데 시모는 항상 저를 부족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 나중에는 시댁에 가는 게 꺼려질 정도로 몸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해봤자 얻을 수 있는 건 욕밖에 없으니 저도 처음에는 잘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더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집살이가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었죠. 드라마에서는 그래도 끝이 해피엔딩이라도 있는데 저는 평생 우울한 인생만 살아갈 것 같았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서로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채 나와서 많이 힘들었는지 그날 집에 들어와서 많은 술을 마시고 말았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흘렀을 때 시모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손해볼 건 없었기에 별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시모는 할 말이 있다면서 만나길 원하시길래 할 말이 있으면 전화로 하시길 원했지만 시모는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약속 장소를 알려주시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어떤 이유인지 알려주지도 않으셔서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일주일 동안 연락 없이 지내면서 그동안 시모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에 후회를 하시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 하고 싶으셔서 따로 뵙자고 하신 거예요? 저는 어머님과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어요. 너 지금 뭔가 상당히 착각을 하고 나온 모양인데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앞으로 우리 집에서 지내도록 해라. 잘 지내고 싶다며? 그럼 네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니?
내 아들이랑 일주일 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 보니 아주 죽을 맛이다. 이놈이 엄마 전화를 안 받고 너한테 정신이 팔려서 그동안 키워준 보답을 이런 식으로 갚는데 내가 얼마나 서운한 줄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좋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될 것 같다. 나랑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면 이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구나. 내 아들이 옆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너랑 결혼하고 나서 떨어져 살게 되니 마음이 너무 허한 것 같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원래 서로 알아가려면 지지고 볶아야 되는 거야. 네?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당황스럽죠. 그리고 저는 어머님이랑 생각이 좀 다른데요. 함께 지내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저희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닌데 함께 지낸다는 건 훨씬 더 마찰이 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네가 감당해야 될 문제인 거지. 나한테 이쁨을 받고 싶다며.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그런 것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들어와서 살라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니? 어차피 너만 결정하면 내 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게 뻔해서 둘이 대화하고 결정하려는 건데 지금 내 생각을 거절하는 거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다시 연락 주도록 해라. 제가 어머님 댁에 들어가서 살면 앞으로 제가 뭘 하면 되는 건데요? 저에게 바라시는 게 있으니까 같이 살자는 거 아니에요? 별거 있니? 집안 살림하고 때 되면 밥 차리고 필요한 거 얘기하면 군말 없이 들어주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잖아?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차서 그런지 여기저기 쑤시는 데도 많고 살겠다고 밥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편하게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집안 살림 까딱 안 하고 앞으로 편하게 좀 사는 게 내 소원이다. 네가 내 아들이랑 들어와서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보고 어머님 댁에서 가정부로 평생 지내라는 말씀이신 거죠? 더 할 말 없으시면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내가 너한테 부탁하려고 만나자고 한 줄 아니? 이번 달 내로 당장 짐 싸서 들어오도록 해라. 쓸데없는 생각하면 머리털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줄 알아? 좋게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먹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래서 가방끈 짧은 너를 무시하는 거야. 눈치가 하나도 없어. 이런 말 하면 바로 들어와서 어머님 수발 들며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이번에 내가 아는 지인 중 한 명이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됐는데 지금은 너무 편해서 인생이 살만 난다 하더라. 나도 그런 것 좀 느껴보면서 살고 싶다는 건데 내 말을 무시하니? 나는 너 의견을 들으려고 단둘이 만난 거 아니니까 무조건 이번 달 안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으마. 힘들게 키운 아들 데려갔으면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나는 할 말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도록 하마. 시모의 어이없는 말에 할 말을 잃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시댁에서 한평생 시모의 수발을 들어야 며느리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괜히 시간만 낭비한 것 같아 한기로 흘려들은 뒤 집으로 돌아왔고 이 문제를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괜히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정해준 기준이 가까워 왔고 저는 까맣게 잊은 채 지내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받는 순간까지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시모가 오늘 시댁으로 오냐는 말에 날짜를 확인해 보니 단둘이 대화할 때 저에게 기간을 주셨던 날짜였고 그제서야
시모의 전화를 받은 거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순식간에 목소리 톤이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마음인지 알았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시모가 고민하지 말고 빨리 문을 열라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계셨네요. 너무 흥분을 하셔서 일단 진정시켜 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아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자기 말을 무시했다며 거실 한가운데로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집안의 온갖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요? 저희 집안이 부족하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너네가 뭐라고 그랬어? 오늘까지 짐 정리하고 들어오라고 했지? 어쩐지 내 아들한테 전화 한 통이 없더라니. 그동안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지? 시애미를 지금까지 어떻게 봤으면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할 수가 있어? 오늘 내 아들이랑 너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줄 알아.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너랑 사느니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는 건데요? 제발 진정하세요. 시모는 저와 남편 사이를 갈라놓겠다며 난리를 치셨어요. 어찌나 힘이 세시던지 저 혼자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며 경악을 했고 저에게 급하게 달려오면서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미 시모는 이성을 잃어버리셨는지 남편의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너 당장 이혼해라. 나는 쟤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것도 싫다. 지금 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싶으면 너희 둘 다 오늘 짐 싸서 내 집에 들어와서 살거라.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돼요? 당장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요. 제가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엄마 마음에 차지 않아도 저만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시는 행동들은 오히려 저와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 모르세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지금 당장 결정해. 쟤야 엄마야? 오늘 내가 끝장을 보고 만다. 빨리 선택해. 너를 지금까지 평생 키워준 엄마를 배신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나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엄마가 일을 저지르게 하지 마라. 남편은 저를 한번 쳐다봤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일단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남편은 시모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며 더 이상 남편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을 바닥으로 내려놓으셨고 시모는 저를 무서울 정도로 째려보시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죠. 그리고 당장 짐을 싸라며 명령을 하셨어요. 흥분된 시모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저희는 대충 짐을 챙긴 뒤에 결국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시모가 너무 흥분한 상태라 지금 대화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제 몸을 살피며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눈빛에서는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봐오던 자기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며 괴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최대한 빨리 지금의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일단 시모가 시키는 대로 하길 원했고 저희는 그렇게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날 많이 기력을 쏟았는지 피곤하시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와 남편은 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졌고 시모가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두려운 상태로 밤을 새우고 말았네요. 그렇게 다음날 동이 트고 시모가 저희 방문을 두드리며 저를 깨우셨어요. 일단 급하게 밖으로 나갔는데 시모가 서둘러 아침을 준비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알아서 차리라며 거실에 앉아 TV를 보셨고 전날의 기억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음식을 준비해 드렸어요. 남편도 잠 한숨 못 자고 거실로 나와 주방에 있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시모가 남편을 거실로 불렀고 주방에는 남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며 아침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라며 남편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아침을 준비한 뒤 모두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모는 앞으로 말하지 않아도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길 원하셨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자 시모는 숟가락으로 식탁을 강하게 내려치시더니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노려보시길래 시모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드렸어요. 너무 무거운 분위기로 몰아가셔서 남편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단둘이 남아있을 때 또 다시 저를 함부로 대할까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주말이라 저 조금 일찍 퇴근할 거예요. 저 없는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집에 들어와서 살기로 했으니까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마세요. 좋게 얘기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된 거 서로 웃으면서 지내면 좋지 않겠어요? 제가 불안해서 출근을 못하겠어요. 부탁드릴게요. 걱정하지 마라. 어제는 얘가 내 성질을 건드려서 그런 거지? 평소에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니? 나도 참다가 폭발한 거야. 얘, 오늘 꽤 할 일이 많으니까 아침 먹고 나랑 작은 방에서 옷 좀 정리하자. 혼자서는 빨래가 감당이 안 되거든. 묵은 이불들도 전부 다 빨아야 하고 그동안 못했던 청소도 해야 하니까 아침 든든하게 먹거라. 한동안 정신없을 거다. 시모는 서둘러 식사를 끝내시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남편은 최대한 빨리 퇴근하고 오겠다며 서둘러 출근을 했고 저는 아침상을 정리한 뒤 설거지를 끝내고 시모가 들어간 작은 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저에게 달려드는 손이 무방비 상태였던 제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강하게 패대기 치셨어요. 남편에게는 별일 없을 거라고 했던 시모가 남편이 출근을 하자마자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고 전날의 화가 풀리지 않았다면서 걸려있던 옷들과 이불들을 저에게 집어 던지셨습니다. 빨래를 오전까지 전부 다 끝내라면서 점심 식사 시간까지 정해 두셨어요. 제가 한마디라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정을 보이시길래 일단 시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되었죠. 시모는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고 이런 생활이 하기 싫으면 남편과 당장 이혼하길 원하셨습니다. 다른 능력 좋은 여자와 이어주고 싶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저는 남편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줄 거라 믿고 일단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가 시키는 걸 묵묵히 하면서 반박을 하지 않자 생각하고 계시던 방향이 아니었는지 한 번 더 저를 건드렸네요. 결국 참고 또 참던 저도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머리채를 잡아 앞뒤 좌우로 흔들며 평생 이렇게 살아갈 줄 알라며 화를 내셨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불안해서 오늘 월차 쓰고 차를 돌렸는데 좋아했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내가 시키는 거에 토를 달아서 교육 좀 시키고 있던 중이었지. 월차 쓸 생각이었으면 미리 엄마한테 얘기라도 하지 그랬어. 그럼 오늘 쭉 집에 있는 거니? 예, 너는 뭘 그리 멀뚱히 쳐다보는 거야? 빨리 일 끝내지 못해? 엄마, 오늘 저랑 함께 갈 데가 있어요. 당신도 그만하고 옷 챙겨 입어. 제가 벌써 다 준비해 놨으니까 몸만 가면 돼요. 어디 좋은데 예약이라도 해놓은 거야? 집안일도 산더미인데 며느리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라고 하지. 우리 둘이 가면 안 되니? 시모는 제가 집안 살림을 하길 원했지만 남편은 모두가 같이 가야 한다면서 서둘러 움직이길 원했습니다. 결국 시모는 남편의 말에 따랐고 저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묵묵히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길이길래 유심히 살펴보던 도중 시모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남편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침착하게 차에서 내리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시모를 차에서 내려주었고 남편은 간단한 검사만 진행할 거라면서 들어가지 않으려는 시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시모는 대형 병원 입구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멀리에서 저희를 발견하고 누군가 가까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미리 얘기를 해놨는지 병원 관계자분들이 오셨고 그 사이에 저희 엄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병원 관계자분들이 엄마의 직급을 부르며 서둘러 시모를 병실로 안내해 주길 부탁하고 있었죠. 지금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나를 왜 여기로 데려가는 건데? 사돈,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지금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고 있다고요. 제가 여기에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뭐라고 설명 좀 해봐요. 사돈, 여기서 계속 난리치시면 더 안 좋아져요. 일단 입원이 필요한지 검사를 진행할 거니까 저희 말을 따라주세요. 뭐야, 사돈도 지금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며느라, 네가 뭐라고 말 좀 해봐라. 내가 왜 여기에 입원을 해야 하는 건데? 나는 정신이 멀쩡하다고. 아들, 엄마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이런 곳에서 지내고 싶지 않아.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저희 가족 모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 내린 결정이에요. 여기에서 치료 받으시고 괜찮아지신다면 그때 저희와 다시 시작해요. 제가 봤을 때 엄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들, 네가 지금 며느리한테 속고 있는 거야. 저 검은 속내는 나만 알 수 있다고. 뱀 같은 여에 놀아나지 마라. 서둘러 입원 절차 밟아주세요. 장모님, 죄송해요. 다른 정신병원을 알아보려 했는데 그래도 장모님이 옆에 계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희 엄마가 언제부터인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셨는데 최근 들어 너무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래, 걱정하지 말게. 내가 옆에서 잘 지켜볼게. 앞으로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모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며
제 옷자락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시며 벌벌 기셨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엄마가 일하시고 계시는 대형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은 뒤 입원 결정을 한 것 같았어요. 엄마는 원래 중졸이셨지만 뒤늦게 검정고시로 고등 졸업장을 따시고 최근에 조무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셔서 정신병원에서 일하시고 계셨어요. 남편의 계획은 저도 알지 못했던 터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시모는 충격적이게도 꽤 많은 복합적인 정신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일단 치료가 목적이라 입원이 진행이 되었고 시모는 멀쩡한 사람 입원시켰다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네요. 결국 진정제를 맞고 상황은 정리가 되었지만 남편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았죠. 그리고 시모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날 알게 된 건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방법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병원에는 가지 않았지만 엄마의 말로는 시모의 증상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다며 분노를 삭히지 못해 꽤 장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엄마한테까지 해를 입히려 해서 담당 조무사까지 바뀐 상태라고 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은 터라 저희 가족 모두 지금 현재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남편이 내린 결정이 저희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인 만큼 앞으로 모두가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